대한민국 트로트판을 설명할 때 누군가는 미스트롯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과장처럼 들렸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2025년 겨울 미스트롯 4첫 방송이 끝난 직후 그 문장은 더 이상 수사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무대 위에서 누군가 한 곡을 부르는 동안 스튜디오의 공기 자체가 멈춰섰고 화면 너머 시청자의 심장 박동까지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느려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봉천동 김수희라는 별칭으로 등장한 순간부터 모든 촉이 곤두섰던 가수 윤태화. 그가 단연을 시작하자 미스트롯사는 첫 회부터 단숨에 전설을 하나 찍어버렸습니다. 처음 화면에 봉천동 김수희라는 문구가 떠오르던 찰나 사람들은 자동으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봉천동이라는 지명이 가진 생활의 온도, 골목의 숨결, 버티며 살아온 시간의 먼지, 그리고 그 위에 얹힌 김수희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 트로트에서 지름근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시대의 정서이고 한 사람의 삶이었으니까요. 서민적이고도 치열한 냄새가 나는 지명과 절절한 하늘 노래로 조각해온 대가의 이미지가 겹쳐지는 순간 관객은 이미 첫 번째 충격을 맞습니다. 이건 그냥 참가자의 등장 장면이 아니다. 무언가가 온다. 무대가 아니라 사건이 온다. 그 직감이 객석과 심사석 사이를 전류처럼 가로질렀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미 윤태화의 기운이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실루엣 너머로 비치는 자세가 흔들리지 않았고 숨을 고르는 박자마저 과장 없이 단단했습니다. 누군가는 귀가 먼저 알아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목소리 이전의 기척이 다르다고. 마스터들이 느낌이 딱 온다. 노래 진짜 잘하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단순한 리액션이 아니라 이미 결과를 감지한 사람들의 본능적 방어처럼 보였습니다. 무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심사석이 먼저 긴장하는 프로그램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 긴장감이 조명이 켜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스튜디오를 잠식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연의 첫 음이 떨어졌습니다. 도입부에서 윤태화가 내뱉는 소리는 마치 소리가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공기반 소리반의 창법을 넘어 숨과 음 사이에 사연을 끼워 넣는 방식. 이미 끊어져 버리라는 대목에서 그는 목소리를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게, 더 낮게,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쇳빛 저음을 꺼내어 조용히 찔러 넣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건 기술의 시범이 아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목소리로 번역되는 현장이다. 마스터들이 목소리에 사연이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걸 증명합니다. 사연은 말로 설명할 때가 아니라 소리로 들릴 때 가장 무섭게 전염됩니다. 단연은 제목부터 잔혹한 곡입니다. 검은고나 가야금의 줄이 끊어지는 이미지가 상징하듯 인연이 끊어지고 마음이 찢기는 순간을 한 번에 가리키는 노래. 더 무서운 건 이 곡이 단지 슬픈 노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슬픔을 가장한 분노가 있고 분노를 감춘 체념이 있으며 체념 뒤에 남는 마지막 자존이 있습니다. 트로트의 정점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그 복합 감정을 한 곡에 압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태화는 그 난도를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중반부로 넘어가 무정한 시간, 무정한 이름 글 던질 때 그는 볼륨만 키우지 않습니다. 감정의 결을 먼저 키웁니다. 떨림을 얇게 펼치고 끝소리를 낚아채듯 꺾어 넣고 멈칫하는 순간마다 관객의 숨을 빼앗습니다. 큰 소리로 울리는 고음보다 더 무서운 건 고음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침묵의 압력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불이 악연의 고리를 이쯤에서 끊어버리죠라는 가사가 나올 때 무대는 더 이상 노래가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사랑이 끝나는 순간의 슬픔이 아니라 끝내겠다는 결심의 칼날이 스튜디오를 지나갑니다. 트로트에서 가장 어렵고도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울면서 애원하는 노래가 아니라 울음을 삼키고 끊어내는 노래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윤태화는 그 끊어냄을 강약으로 보여줍니다. 누를 때는 바닥까지 누르고 터뜨릴 때는 한 번에 터뜨립니다. 감정이 과잉이 되기 직전 정확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절제.
그 절제가 있기에 폭발은 더 무섭고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 너도 가슴을 칠 거다라는 대목은 말 그대로 스튜디오의 중심을 내려친 한 방이었습니다. 단순히 고음을 뽑아낸 게 아니라 절교의 문장을 소리로 박아 넣은 것입니다. 관객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자신이 누군가를 떠나보낸 기억을 자동 재생합니다. 트로트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래가 끝나도 감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윤태화의 고음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사람의 심장에 남는 멍처럼 오래갑니다. 마스터들이 일제히 놀라거나 머리를 감싸는 장면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잘 불렀다에 반응한 게 아니라 정통 트로트의 본질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반응한 것입니다. 무대가 진행되는 동안 스튜디오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흔히 예능은 리액션으로 살아 숨쉬지만 이 순간만큼은 리액션이 끊긴 게 아니라 숨 자체가 끊겼습니다. 숨이 새어나오는 소리조차 방해가 될까봐 모두가 한 장면 한 장면을 눈으로 삼키는 듯합니다. 이런 장면은 편집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진짜 무대가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는 공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무대가 끝난 뒤 더 큰 폭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체가 공개되는 순간 윤태화라는 이름이 뜨는 그 찰나 스튜디오는 환호로 뒤집힙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이 결국 돌아왔을 때 터지는 안도와 환희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도 그는 강했다. 이미 증명된 실력자였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왜냐하면 이번 무대에는 돌아온 실력만이 아니라 돌아온 인생지 얹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는 종종 서사로 소비되지만 윤태화의 무대는 그 반대였습니다. 서사를 앞세우지 않고 목소리로 서사를 끌어냈습니다. 별칭 뒤에 이름을 숨기고 무대에 섰다는 설정은 누군가의 관심을 받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도직 목소리로 다시 평가받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강했습니다. 화려한 포장 없이 본질로 들어간 사람은 결국 가장 무섭게 빛납니다. 방송 이후 커뮤니티와 댓글창이 들끓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실루엣 없이 제대로 봐야 한다. 다음 주가 기다려져 미칠 것 같다. 같은 반응이 쏟아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단순히 좋은 노래를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무대에서 자신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트로트는 원래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장르입니다. 한을 노래하면서도 그 한을 해소하게 만드는 역설의 힘. 이번에는 컨디션 관리만 잘하면 끝까지 간다라는 응원이 반복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누군가의 재능이 흔들리는 순간을 지켜본 사람은 다시 날아오르는 순간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윤태화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 영상이 아니라 대중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감정의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은 원곡과의 비교입니다. 트로트에서는 선배의 원곡이 성벽처럼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정서와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태화의 자녀는 그 성벽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섰고 자신만의 삶의 무게로 곡의 의미를 새겨 넣었습니다. 누군가가 원곡보다 더 현실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술이 더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이 더 현재형으로 다가왔다는 뜻일 겁니다. 세월을 건너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회한, 내려놓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허무. 그 복합 감정이 윤태화의 소리에 묻어 있었고 그게 시청자들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